안녕하세요, 엣지입니다. 요즘 무지출 챌린지 짠테크가 다시 유행하고 있죠. 고금리 예적금을 오픈런해서 들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부동산과 주식이 예전 같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우리 소비 습관을 개선하고 통장에 돈이 쌓이는 걸 보면 뿌듯하기도 하지만 문득 이제 주변을 살펴보면 나랑 비슷하게 버는 내 친구는 호캉스도 잘 가고 좋은 곳 가서 식사도 하는데 난 왜 이렇게 아끼며 살지? 뭐 이런 생각이 사실 저는 솔직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타를 저는 이 두 가지를 하면서 떨쳐내는 편인데요. 이 두 가지는 제가 재테크를 하는 이유이자 재테크를 지속하게 하는 힘이기도 합니다. 제 사례를 참고하시면 여러분도 짠테크를 하면서 현타 오는 걸 잘 막아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도장 깨기에 쓰는 비용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인생은 도장 깨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죽을 때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목표예요. 그때 그거 해봤어야 했는데. 제가 이제껏 그런 후회를 많이 했어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도장 깨기 중에 하나는 바디 프로필 찍기인데요. 최근에 PT를 등록하고 스튜디오를 예약을 했는데 그 비용이 아마 한 160만 원 정도 들었어요. 아까운데 하나도 아깝지 않더라고요. 30대가 가기 전에 멋진 몸을 만들어서 기록을 해놓고 싶었거든요. 절대 소비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 160만 원이 제가 나이 들어서 후회하는 비용보다 그거 할 걸 이렇게 후회하는 비용보다 훨씬 싸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도 아이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6개월 정도 가족끼리 전국 일주를 하는 거, 물론 해외도 좋겠죠. 그리고 40평대 아파트에서 제 취향대로 우드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좋은 커피 머신 들여서 홈카페를 만드는 거, 그리고 친구랑 터키 여행 가서 스냅 사진 찍는 거 등등. 앞으로 제가 하고 싶은 게 많아서 지금 열심히 돈을 모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남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라면서 살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거니까 돈을 모으는 중간중간에도 버킷리스트, 즉 도장 깨기를 한 번씩 해주면 심적으로 재테크를 더 재미있게 하게 되고 만족감도 커지더라고요. 열심히 모았더니 이걸 진짜 할 수 있네? 이렇게 되는 걸 직접 느껴보는 거죠. 어쩌면 똑같은 양의 돈이지만 더 의미 있는 곳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 오늘 외식하고 싶은 거 한번 참고 터키 여행 통장에 넣지 뭐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이런 도장 깨기들은 비용이 좀 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달 수입의 약 5% 정도를 미리 떼어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제 수입이 200만 원이라면 한 10만 원 정도는 미리 떼어놓는 거예요. 이 정도면 무리한 지출도 아니고요. 도장 깨기 통장에서 지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돈을 지출을 해도 죄책감이 들지 않거든요. 그럼 이번엔 두 번째입니다. 제 사람에게 쓰는 시간과 돈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과 돈을 쓰라는 건 아니고요. 진짜 사소한 거 있잖아요. 친구한테 문득 전화해가지고 야, 너 생각나서 전화했어, 뭐하냐?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또는 엄마 오늘 같이 점심 먹을까? 이런 사소하지만 중요한 말들을 자주 하고 산다면 또 그렇게 말할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면 그 짠테크를 이겨낼 만큼 충분한 행복이 주어지더라고요. 특급 호텔에 안 가도 호텔 조식 안 먹어도요.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치아바타를 사가거나 친구와 약속 있을 때 그 친구가 좋아하는 작은 쿠키라든지 그런 걸 사가는 그 소비가 저를 엄청 행복하게 하더라고요. 제가 돈 모으는 가장 큰 이유는 내 사람에게 조건 없이 베풀기 위해서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이타적인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남에게 선물을 해줄 때 그걸 고르는 시간이 저를 되게 행복하게 만들어줘서 그런 것 같아요. 제 롤모델은 바로 외할머니인데요. 60이 넘으셨어도 엑셀, 이메일 등 컴퓨터 같은 거를 막 배우러 다니시고 항상 새로운 거 배우는 걸 좋아하셨어요.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아서 엄청 칭찬해 주시는 분이었고요. 예를 들어 시장에 나물 하나 살 때도 어쩜 이렇게 좋은 걸 팔아요? 고마워요 라는 말을 건네는 한마디로 주위를 밝게 해주시는 분이셨어요. 외할머니께서 정말 저한테 넘치는 사랑을 주셨는데 제가 다른 지역으로 대학을 가고 취업을 하면서 전화도 많이 드리지 않게 되고 찾아뵙는 횟수도 엄청 줄어들었어요. 그 사이에 이제 할머니는 암투병을 하시다가 비교적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때 처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곁에 있을 수도 있는 건 아니구나.
어쩌면 정말 당연한 건데 그때 처음 느낀 거죠. 예전에 할머니가 메일 보내는 거 관해서 물어보신 적이 있는데 그때 할머니 메일함에 따뜻한 하루라는 에세이 레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와, 할머니 이런 것도 받아보세요 라고 했더니 너도 보내줄까? 지나가는 말로 하셨는데 제 메일 아이디를 적어 가셨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메일함을 잘 안 들여다봐가지고 몰랐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봤더니 따뜻한 하루 레터가 막 수십 통 쌓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돌아가셨어도 그 레터는 계속 오잖아요. 그 편지를 읽으면서 지금 내 옆에 있는 가족, 친구에게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모든 사람에게 잘해야겠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을 때 진정 남는 건 내 옆에 있는 사람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가치 있는 몇 명, 가족과 소중한 친구는 지키면서 짠테크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저는 인생 도장 깨기에 필요한 비용, 즉 버킷리스트에 필요한 비용은 미리 떼어놓고 돈 모으는 중간중간에 실현을 시켜줍니다. 두 번째, 제 사람들에게 시간을 쓰고 사소한 선물을 하면서 행복감을 채웁니다. 물론 예산 안에 해야겠지만요.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나서만 행복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뤄가는 과정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고 오히려 이런 경험이 재테크를 계속 지속하게 하는 힘이 되어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행복함을 누리시면서 건강한 재테크 계속 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